편의점에서 5천 원짜리 커피 살 때, 혹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7만 원 긁을 때, 그때 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던 감각 기억나? 아마 아무 느낌 없었을걸. 그냥 당연하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틱 하고 단말기에 갖다 대고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라고 말했겠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분명 내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건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평온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나 이번 달에 딱히 비싼 거 산 것도 없는데 왜 카드값은 항상 이 모양이지? 분명히 명품 가방을 지른 것도 아니고 매일 소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월급날만 되면 카드사가 내 통장에 빨대를 꽂고 영혼까지 털어가는 기분이 들 거야. 억울하지? 내가 그렇게 많이 썼나? 싶어서 명세서를 열어보면 다 내가 쓴 게 맞긴 해. 12,000원, 8,000원, 25,000원. 사람들은 보통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네가 사치스러워서 돈을 못 모으는 거라고 말해. 그런데 내가 오늘 좀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해줄까? 네 의지가 약한 게 아니야. 네 손에 든 그 얇은 플라스틱 카드가 네 뇌의 회로를 정교하게 고장내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네 지갑 속에 든 그 카드가 예전처럼 예뻐 보이지 않을걸? 아니 어쩌면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보일지도 몰라. 자, 이제 네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괴한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녕? 내 이름은 드머니야. 난 돈을 주제로 고민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거든. 남들은 그냥 무심코 긁는 카드 한 장,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와 심리 기제를 파헤치느라 밤새 데이터와 씨름하곤 해. 그 고민의 끝에서 발견한 작은 인사이트 하나가 누군가의 텅 빈 통장을 채우고 나아가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믿으니까. 만약 네가 분명 아껴 쓴 것 같은데 월급날만 되면 카드값이 내 월급을 비웃는 상황 때문에 요즘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고 이 영상 끝까지 봐.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는 뻔한 절약정신 교육이 아니야. 네가 왜 매번 결제할 때마다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탈탈 털어줄 거거든. 자책은 잠시 내려놓고 나랑 같이 네 뇌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파헤쳐보자고. 오늘 얘기는 네 경제관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정도로 꽤 도움이 될 거야.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너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아? 신용카드는 잘만 쓰면 혜택도 많고 어차피 써야 할 돈인데 포인트까지 쌓아주니까 현금보다 훨씬 이득 아니야? 혹은 이런 생각. 난 경제관념이 확실해서 딱 계획한 만큼만 긁어. 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총액은 똑같아. 미안한데 이거 정말 위험한 착각이야. 지금 내 말이 안 믿기지? 아니 내가 붕어처럼 기억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 통장 잔고 뻔히 아는데 카드를 쓴다고 더 쓴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반박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뇌는 물리적인 설계 구조상 신용카드 앞에서 무력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에 빠지는지 알아? 바로 지출의 고통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돈을 쓸 때 일종의 심리적 통증을 느껴야 정상이야. 내 사냥감을 내어주고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바꿀 때 느끼는 그 본능적인 상실감 말이야. 그런데 신용카드는 이 상실감을 연기시켜버려. 네 뇌는 지금 당장 카드를 긁는 행위를 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아. 대신 일단 물건을 손에 넣는 즐거운 사건으로만 인식하지.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은 한 달 뒤에 미래로 밀어버리거든. 생각해봐. 현금 5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한 장 한 장 세어서 점원에게 건넬 때 그 묵직한 상실감과 그냥 카드 한 장 툭 던졌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의 느낌이 같아? 절대 같을 수 없어. 현실에서 이 카드가 이득이라는 믿음이 왜 안 맞냐고? 통계가 증명해. 동일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2배 가까운 금액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해. 결국 네가 챙기는 그 1, 2%의 포인트와 할인 혜택? 카드사는 바보가 아니야. 네가 그 혜택을 받으려고 카드를 긁는 순간 너도 모르게 평소보다 20%, 30%를 더 소비하게 설계해놨거든. 넌 지금 포인트 몇 푼이라는 미끼를 물고 과소비라는 거대한 그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줄게. 이건 네 뇌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생물학적 테러에 가깝거든.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 농구 경기 티켓을 경매에 붙였는데 한 그룹에게는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했지.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신용카드를 든 사람들의 평균 입찰가가 현금을 든 사람들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았어. 현금파는 이 티켓에 3만 원 이상은 무리야 라고 뇌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카드파는 6만 원? 오케이 하고 악셀을 밟아버린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뇌에는 인슐라라는 부위가 있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신체적 통증을 느끼거나 사회적 혐오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이야. 놀랍게도 우리가 현금을 지불할 때 이 인슐라가 미친 듯이 반응해. 즉, 뇌는 돈을 쓰는 걸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를 과소비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브레이크지. 그런데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현금 결제는 물건 획득의 기쁨 더하기 돈을 주는 고통은 결과적으로 신중해짐이야. 카드 결제는 물건 획득의 기쁨 더하기 고통 없음은 결과적으로 쾌락만 남음. 카드는 이 고통 충출을 아주 정교하게 우회해. 현금은 내 손에서 돈이 사라지는 게 눈으로 보이고 촉각으로 느껴지지만 카드는 긁고 나서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잖아. 뇌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신호가 입력되지 않는 거야. 심리학에선 이걸 결제의 분리라고 불러. 소비하는 시점과 돈이 나가는 시점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지. 자, 계산 한번 해보자. 너가 오늘 10만 원짜리 재킷을 카드로 긁었어. 너는 지금 10만 원을 썼다고 생각하지? 아니, 네 뇌는 0원을 썼다고 착각해. 실제 10만 원은 한 달 뒤 월급날에 빠져나가니까. 이 한 달의 시차가 마법을 부려. 미래의 고통은 현재의 뇌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거든. 한 달 뒤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주의가 고개를 드는 거야. 결과적으로 너는 미래의 너에게 빚을 지면서 현재의 쾌락을 쇼핑하는 상태에 빠지게 돼. 결국 카드사는 네 이성을 마비시키는 대가로 수수료와 이자를 챙겨가. 너가 1% 적립에 기뻐할 때 그들은 너가 100%더 쓰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완성해 놓은 거지. 소름 돋지 않아? 자, 이제 내 뇌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알았으니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카드를 다 가위로 잘라버려라 같은 현실성 없는 소리는 안 할게. 대신 오늘부터 네 지출의 통제권을 뇌에서 다시 네 손으로 가져올 수 있는 3단계 액션 플랜을 제안해 줄게. 나도 한때 카드값에 허덕이다가 이 방법으로 비로소 돈의 감각을 되찾았거든. 첫째, 결제 알림 설정을 문자가 아닌 FC 그리고 잔액 표시로 바꿔. 대부분 카드 긁으면 땡땡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만 오지 그건 그냥 영수증일 뿐이야. 핵심은 남은 돈을 보게 만드는 거야. 체크카드를 주력으로 쓰되 결제할 때마다 잔액 45,200원 식으로 내 통장이 비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해. 뇌의 고통 중추인 인슐라를 강제로 깨우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야. 숫자가 줄어드는 걸 눈으로 봐야 뇌가 위험한데? 라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 둘째, 고가의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현금 인출의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봐. 만약 50만 원짜리 최신 가전이나 옷이 사고 싶다면 당장 결제하지 말고 잠시 멈춰. 그리고 상상해보는 거야. 은행 ATM기 앞에 가서 현금 5만 원권 10장을 뽑는 장면을. 그 두툼한 돈 뭉치를 세어서 점원에게 한 장씩 건네는 장면을 말이야. 이때 네 마음이 살짝 아릿하거나 진짜 이걸 사야 하나? 라는 망설임이 든다면 그건 카드가 마비시켰던 네 이성이 돌아왔다는 증거야. 그 망설임이 널 살리는 거야. 셋째, 목적 없는 간편 결제 수단부터 삭제해. 스마트폰에 등록된 땡땡페이, XX페이, 이거 정말 위험해. 카드를 꺼내는 수고로움조차 없애버려서 결제의 고통을 0으로 만들거든. 지문 한 번에 돈이 나가는 건 소비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야. 정말 자주 쓰는 생필품 앱이 아니라면 등록된 카드 정보를 일단 지워. 결제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카드를 찾아야 하는 그 귀찮음이 네 통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 될 거야. 이거 어렵지 않지? 지금 바로 스마트폰 열어서 카드 앱 설정부터 들어가봐.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설계 문제야. 오늘 이야기 핵심은 딱 하나야. 신용카드는 네 돈을 대신 내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네 뇌의 통증 시스템을 마비시켜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교묘한 장치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네 삶을 편리하게 만든 건 맞지만 동시에 네가 부자가 될 기회를 가장 은밀하게 가로막고 있었을지도 몰라. 나도 알아.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가끔은 나를 위해 쓰고 싶은 보상 심리까지. 신용카드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말야, 내 통장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못하고 카드사에 맡겨버린 이상 우리는 영원히 그들이 설계한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 없어. 오늘 적어도 네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에 아, 지금 내 뇌가 마비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만 해도 성공이야. 그 1초의 인지가 네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십만 원을 막아줄 거니까. 현실은 냉정해. 세상은 네가 더 많이, 더 쉽게 쓰기를 원하지. 하지만 나 드머니는 네가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네 자산을 지키길 원해. 오늘 영상이 네 지갑 속 카드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네 응원이 내가 밤새 숫자를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미션이야. 지금 네 지갑이나 휴대폰 결제 앱에 등록된 카드 중 너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카드가 뭐야? 그 카드 이름을 적어도 좋고 아니면 오늘 당장 끊어낼 소비 습관 하나만 댓글로 남겨줘. 선언하는 순간 네 뇌의 마법은 풀리기 시작할 거야. 오늘도 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다음엔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올게.